박원순 시장의 그런 갑작스런 사망, 성추행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자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집권당이랄까 여권의 행태,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피해자면 피해자지. 피해자 호소인이다. 이해찬 대표 무슨 엑세스 자식 그런 발언이라든가 또 경찰이 지금 최근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하급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휴대폰 뭐 이런 거 통화 내역 압수수색을 했는데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닙니까? 왜 했느냐 보니까 사망 경위 조사하기 위해서 영장 기각하니까 이미 사망 경위는 다 나왔는데 무슨 영장이 필요하냐. 수사 기밀의 유출이라든가 또 성추행의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그렇죠. 포렌식을 하겠다고 해서 영장을 내야 판사도 내주는데,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할 내용만 적어갖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더 지금 상처를 받고 화가 나 있는 거 아닌가요?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성들의 표심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뭐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사람, 또 개인적인 인연을 맺어왔던 사람들이 조문을 하는 것, 그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선택인 거죠. 또 안 가겠다는 사람은 안 가겠다는 사람으로서의 선택이고, 가는 사람으로서는 가는 사람의 선택인데, 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뭐냐면 현 정부가 또 여당은 얼마나 이 성추행 관련된 문제, 여성 혐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태도를 취했지 않습니까? 피해자 중심주의. 그렇죠.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얼마나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여성가족부도 별로 목소리를 안 내고, 당도 목소리를 안 내고, 정부도 별로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왜 다르냐. 이 문제를 자칫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그러니까요. 불거졌을 경우에 상당히 국정수행이든 여당의 지지율 침체를 내년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정치적 판단, 그러니까 일관성을 계속 보여야 된다. 안희정 전 지사 때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나 또는 어떤 누구든 간에,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 발언이 나왔던 것이 미투 관련해서는 뭐 서지현 검사다, 임은정 부장검사다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 개인의 일이고, 이 정부나 여당을 봤을 때는 일관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에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거예요. 감성도 다를 거고, 그거는 우리가 통제하거나 또는 뭐 압박할 수는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수가 그게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시 내부에도 관련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은 이건 서울시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과연 믿겠느냐라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셀프 조사하면 면죄부분이 더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철저하게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피해 고소인의 이 주장이 얼마만큼 사실인지 여부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론이거든요. 근데 이 여론 자체 갤럽 조사 보면 이게 나옵니다.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 혐의 때문에 부정평가가 더 올라갔어요.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자체가 여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여론이 이제는 득달같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는 여성들의 표심이 흔들린다. 이게 판단됐을 때는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보다는 독립적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래서 밝힌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고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뭐 우리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와 관련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고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 피해자는 뭡니까? 이런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당도, 정부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울시 내부에서는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이 사람이 호소를 했을 때 다른 곳으로 조치를 했든지, 누군가는 당당하게 소리를 쳤어야죠. 시장님, 아니, 이게 저는 이제 이 사실인 경우를 전제합니다. 시장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십니다. 이거 나중에라도 대선 때라도 밝혀지면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했었어야죠. 거기에 젠더 특보도 있고 무슨 인권 보호관이라 있고 그런 관련 그 고위직만 해도 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일반 회사 내에서도 아무리 이게 부당하더라도 회사 내에 위계가 있고 사장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직원들도 사장님 편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그 내부의 문제는 절대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인데 시장도 시민이 뽑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국민을 보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우리도 언론사에 다녔지만 과거 군사정권 때 그 언론 보도가 국장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은 젊은 기자들이 그 신문 나오면 가서 국장 책상에다 패대기 치고 당장 물러나라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 거냐? 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자기 인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권을 뭐 누가 다른 사람이 행사합니까? 자기가 행사하나요? 다 자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지식인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식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상소를 하는 거예요. 했을 때 그게 방지가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조직 내에 윗분들이 하는 행동이면 아무 말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그럼 어디서 인권이 보호가 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면은 20대 그 지지율이 아주 급락을 했더라고요. 46%에서 36%로 10%나 떨어졌고, 특히 여성들, 20대 여성들이 15%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30대 여성들도 그렇고, 특히 여성들이 이번에 붕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데도 사실 크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정당이 있었던, 아니면 지금쯤이면 대선 후보가 나올 만한 아주 강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가 있었다면 이건 정말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이 지지율을 다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20대 지지율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괜찮겠지. 미래통합당이 우리를 넘볼 정도의 위협은 존재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민심은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여론은 호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금의 국민 여론을 괜찮겠지. 시간만 지나가면 풀어지겠지. 부동산도 계속해서 강도 높게 대응을 하는 태도를 보이면 은근슬쩍 넘어가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임기 5년차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의 호랑이 같은 준엄한 여론을 유념하고 또 고찰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 추이는 10주 이런 정도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현재의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호재가 있는 것인가? 물론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아주 돌발적인 무슨 악재가 호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미래통합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런 헛발질하면 헛발질 그런 것들을 돌발 변수를 제외한다면은 지금 과연 대통령이나 여권한테 유리한 호재가 있을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다른 RN서치든 한길리서치든 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초중반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머지않아 저희들은 이제 추석 무렵에 가서 상당히 하향세로 들어갈 걸로 봤는데, 이러다가는 40% 깨지는 날이 시간 문제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저는 들어요. 여기서 또 보완 안 되면은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이죠. 9월 달 되면 재산세가 또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월 나오고 또 9월 또 나와요. 9월 네. 추석 연휴 때의 위기 국면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입니다. 어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은 이건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근데 부담스러워요, 이게. 이번에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죠. 호주머니가 탈탈 털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방금 전에 고 박사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그나마 제일 안정적인 직업군이 누굽니까?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개혁, 공공개혁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없죠.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이야기 있습니까? 자영업층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더 높아요.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또는 고용보험을 이야기했지만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고용보험 가지고는 그거는 지탱하는 것이지 사람이 성장하고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만큼 경제를 살려내느냐. 그래서 지금 저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아주 반응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2025년이면 내년이 아닙니다. 후내년도 아닙니다. 물러나가지고 누가 그 후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한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닥친 문제들도 해결을 못 하는데 그런 보랏빛 청사진 그 내놓은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봐요. 구호적으로는 뭐 이제 그린 뉴딜도 있고 디지털 뉴딜도 있으니까 뭐 반응을 호응 있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중요한 건 성과거든요.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일자리도 청년 세대 일자리를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나오니까 아, 좋은 일자리 내가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 어디 있냐 이렇게 20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반등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뭐 후내년 아니면은 5년 뒤에 되겠지 이런 대응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의 역할을 내주는 힘이 파워가 줄어들고 흔히 뭐 레임덕이 네. 올 수밖에 없는데 대개 지지율로 보면은 몇 퍼센트 정도를 뭐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적으로 닥쳤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30%대로 들어가면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지금 35%고 부정평가가 5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국민들은 벌써부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졌다. 이게 바로 나올 겁니다. 전면에 일면 톱으로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8.29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후보든 김부겸 후보든 네.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서서히 시작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지율까지 추락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요새 흔한 말로 식물 검찰총장이라는데 식물 대통령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지지율이 지금보다 이제 더 내려가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같은 곳에서는 적어도 허니문이다. 정말 대통령 국정 수행에 정말 이게 꿀탄 것 같다. 너무 좋다. 하는 게 이제 한 55%고요. 그다음에 레임덕은 2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지율이 20%로 접어들면 긍정평가가 이제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거의 못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냥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럼요. 현상 유지 그렇게 봐야겠죠.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YS의 또 지지율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워낙 지지율이 안 좋았을 때가 바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진짜 뭐 20%대 가면 국민들은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차기 대통령이 누가 오느냐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그래도 지금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가려면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반등시킬지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추세로 보면은 빨간불이 번쩍번쩍하고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세력들은 그 경고등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처럼 민생이 어렵고 거기에 경제난이 가중된 데다가 세금 폭탄이 이루어질 경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하산길이 가시밭을 넘어서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예감까지 갖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